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100선이 다시 재차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99.11포인트, 0.33%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6.99포인트 하락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쭉 빠져내려오면서 2097까지 밀렸던 시장이 2111포인트대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밀려 내려갑니다. 2099.11포인트 현재 포인트고요. 2100선 탈환을 하는가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3,746억 원 기관만 순매수하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무려 5,407억 원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지금 저점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투신, 연기금 여전히 팔고요.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도대체 며칠 동안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2,821억 원이나 외국인 오늘도 대량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도 1,012억 원 파는데요. 매도 물량이 개인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703.25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급속하게 지금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703입니다. 700선까지도 3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심리적 저항대인 710선도 가볍게 밀고 내려오면서 지금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보시다시피 729부터 714포인트대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10선이 무너지면서 바로 꺾여 내려오는 그래프 확인이 되고요. 일단은 투매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지면서 지금 과열 매도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703포인트 오늘의 저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셨고요. 수급 주체 보실 텐데 개인의 매수 물량도 줄어들었습니다. 681억 원 그리고 기관은 소폭 삽니다. 48억 원 사는데 역시나 금융투자 쪽에서 822억 원 강하게 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주체들 모두 팔고요. 외국인이 748억 원 역시나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29원 20전에 거래됩니다. 8원 40전 빠져내려가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미란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상황 지금 급속하게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점검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는 그렇게 강한 매도세가 있지 않았지만 장 후반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졌는데요. 아무래도 전일 연속 지금 외국인과 이제 기관의 매도세에서 오늘은 기관은 이제 매수를 계속 했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보다 강한 매도세를 보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최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하락 출발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 매수로 상승을 중간에 했지만 이제 오후장에서는 그 부분을 다 이기지 못하고 현재 하락 전환을 다시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장 시장 2%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반적으로 3분기 호실적 보인 종목들조차도 이제 증시에서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감에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적인 국면에서 다음 달 트렌이 이제 정상회담 부분이 신흥국 투자 심리 완화를 위한 아무래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공포적인 상황에서 매수세가 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장세를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냥 강세 업종으로는 전기, 가스업, 운수, 창고업, 이제 화학 업종에서 다소 강세를 보이고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 부분으로는 섬유, 이제 전기, 전자, 이제 부금속, 광물업 쪽으로 보입니다. 기관이 홀로 이제 매수 포지션 하면서 지금 현재 개인과 이제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같은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오늘 3,657억 원 순매수를 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로서 하방을 지금 막아주고 있는 부분이 다소 약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 하락 좀 붙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개인과 기관이 이제 개인은 680억, 기관이 550억 순매수하는 반면에 외국인은 729억 원대 이제 매도세 지금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하방 2%대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락문화업, JYP나 SM 이제 모두 다 거의 10% 이상의 큰 낙폭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나 이제 운송업 쪽에서도 다소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출판이나 매체, 복제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코스닥이 700선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더 매수세를 부추겼다라고 보여집니다. 외부 영향으로 이제 약화된 투자 심리가 실적이나 PBR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과대 낙폭을 보였던 종목 중에들이 어느 정도 일부 좀 회복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던 점을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오후장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면 과대 낙폭을 보였던 실적주들이 먼저 움직인다면 먼저 반등세를 보여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오후장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 조심스럽지만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낙폭이 일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좀 실제 외국인 매도세와는 별도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장세가 약하고 흔들릴 때는 실질적인 수혜주로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단순한 이슈에서 그치지 않고 펀드멘탈까지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 경협에서도 현대 관련 또 특히 시멘트 관련 주식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현대 로템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달에 동서해선 철도 연결 및 해외 수주 증가 같은 영업 실적과 앞으로 남북 경협주로 인한 그런 수혜들이 실질적인 그런 영업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현대로템이 이제 내내 좀 어느 정도 악화된 영업 실적 부분이 2015년에 5,881억 원에 불과했던 신규 수주가 거의 2016년에서 2017년에는 2조 원대, 2조 5천억대로 달하면서 아무래도 실질적인 그런 수혜를 볼 수 있을 부분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후장 좀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남북 경협주에서 현대 롯데 관심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의 이성배 스타, 김형철 스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배 스타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다들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최근에 이제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이 부분이 일단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해서 관련 종목들 두 종목 순차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일단 공통적으로 이제 면세점 관련주들의 이 약세 원인으로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 정부의 따이공 규제였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알선 수수료 상승에 따른 이 실적 불확실성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이제 모두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이 따이공 규제의 우려는 사실상 좀 단발성 이슈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 따이공 규제 같은 경우는 이 면세점 매출과 좀 직결되는 우려감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보일 만한 규제의 움직임도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이 알선 수수료 부분인데요. 이 알선 수수료 상승에 따른 이 실적이 불확실성으로 또 연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은 이 매출이 아니라 또 비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선 수수료는 또 이달부터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는 이런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이 변동에 대한 이 가능성도 추후로는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실제 면세점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주도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선 수수료 상승에 따른 이 판매 실적과 이 시장 점유율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결론적으로는 이 관련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동사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12개월 선행 PER로 놓고 봤었을 때는
아직 9배 수준에 있기도 하고요. 현재 시점의 PBR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한 0.8배 수준에 있는 모습이고요. 게다가 이제 불확실성이 좀 컸던 이 연초나 또 7, 8월 대비 현재 주가의 위치 자체가 더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됐던 이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또 3분기 실적 역시 백화점에서 이 호실적을 보였지만은 이 면세점 부분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겠지만은 이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연말에는 이제 통합적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이 설립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실제 뭐 내년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이 관광객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관심 있게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는 뭐 하락 추세가 아직까지 이어지긴 합니다. 하지만은 기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좀 불안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중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분할 매수 접근으로는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입니다. 매수가 27만 6천 원이고요. 단기 목표가는 31만 원, 손절가 26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종목 이제 이어서 또 호텔신라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예상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늘어날 전망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할 전망인데요. 이 면세점 매출도 굉장히 좀 고성장을 이어나가고 있고 또 이제 시내 면세점하고 이제 공항 면세점 모두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실적이 좀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알선 수수료 경쟁으로 이 시내 면세점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에는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 알선 수수료율 역시 이제 이달부터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변동성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게다가 이제 시기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국경절이 있고 또 이제 11월 달에는 뭐 광군제가 있고 12월 달에는 이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성수기에 진입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이에 따른 이제 4분기 실적 역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12개월 선행 PER 역시 대략 한 16배에 불과하고요. 동사 역시 이제 주가 위치가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이 신세계하고 동일하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위치에 지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동사는 현재 좀 과매도 국면이기도 합니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26일 이번 주 금요일 기점으로 한 차례 담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제 매수가 78,000원 부근에서 단기 목표가 9만원까지 이제 손절가 7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LG 이노텍입니다. 동사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이 트리플 카메라를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스마트폰의 대부분이 이 듀얼 카메라가 대세이긴 합니다. 뭐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 S, 그 밖에 뭐 후발 업체들에 대한 이 모두 뭐 하이엔드 스마트폰 대부분이 이제 듀얼 카메라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시장에 좀 변화가 생겨나고 있죠. 이제 뭐 트리플 렌즈 도입인데 LG의 뭐 V40 혹은 또 이제 갤럭시 A7 뭐 이번 주 들어서 국내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트리플 카메라 모듈을 출시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이제 트리플 모듈이 채택된 이런 스마트폰 출시가 좀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의 뭐 갤럭시 S10이든 S10에서도 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뭐 내년도에 출시된 아이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트리플 카메라가 좀 이제 일반화되어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품 업체들의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 부품 업체들 중에서도 이 애플의 최대 벤더 업체인 좀 동사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역시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뭐 사상 최대의 실적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아이폰 X 같은 경우는 뭐 출시가 좀 지연이 되게 되면서 이 선행 생산 규모가 좀 많았었지만은 이번에 출시되는 이 XS 같은 경우는 정상 스케줄로 이제 출시가 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재고 조정도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 뭐 신규 시설 투자를 통한 이 해외 거래처의 이 안정적인 이 파트너십 구축도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트리플 카메라가 좀 일반화되게 되면은 이 평균 판매 단가가 이제 자연스럽게 또 상승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올해 계속 이제 11만 원대는 계속 견고하게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이제 현재 주가의 위치 역시 이 11만 원대 이제 부근에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이 대바닥은 아니지만은 이 단기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놓고 보시고 현 시점에서도 이제 뭐 단기적인 접근도 좋지만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저는 이제 좀 내년까지 관심 있게 놓고 보셔도 좋지 않은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제 매수가 12만 5천 원이고요. 단기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손절가지 11만 6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AP 시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고요. 이제 3분기 예상 실적 보게 되면 이제 매출액이 대략 한 2,488억 원, 또 이제 영업이익이 182억 원가량 이제 전망하고 있고, 이 전년 대비하고 이제 비교하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의 성장이 이제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이 전년도 하반기에 이제 라미네이팅 사업부가 이제 초기에 대규모 이제 적자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로 인한 좀 기저 효과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올해 이제 중국 메이저 패널 업체의 투자는 이제 예상대로 좀 진행이 되었지만은 이제 입고 시점이 이제 계속해서 지연되게 되면서 매출 인식 시점 역시 계속해서 이제 4분기에 진행될 예정이고, 또 이제 4분기 역시 4분기에 이제 예정되었던 매출 인식이 이제 내년도 1분기로 이제 지연될 전망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시기적으로도 이제 현 시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해 실적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물량들의 일부가 좀 지연되고, 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이 가동률이 부진하게 되면서 올해 실적은 조금 부진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도 이제 내년도에 이제 퀀텀나 이제 OLED 투자가 시작으로 이제 LCD의 라인이 계속해서 이제 좀 전환으로 이제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수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동사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정 관련해서 이제 일부 관련 이제 장비를 공급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OLED 투자 기대감과 또 이제 내년도에 투자 재개 전망에 따른 이제 8월달에 한 차례 전망에 따른 기대감까지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은 어느 정도 과거의 시세를 분출하기 이전 저점의 수준의 단기 바닥권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조정을 줄 때 매수의 기회를 놓고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제 매수가 22,000원 부근입니다. 이제 단기 목표가 26,000원까지, 손절가 2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이제 CJ 제일제당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달 들어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최초에 추천드렸을 때가 이제 대략 한 30만 8천원에서 최근 들어 이제 34만 원까지 한 10%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서는 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3분기 실적도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 또 이제 3%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3분기에 이제 가공식품 관련된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원당 가격 하락과 또 사료 부분의 이 해외 양돈 그와 함께 이제 육계 시세 회복으로 좀 호실적을 보일 전망이기도 합니다. 동사가 이제 미국 냉동식품 업체인 이제 뭐 시안스 컴퍼니를 인수하게 되면서 미국 현지에서 뭐 물류와 유통망을 확대하면서 동사는 현재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이 가정 간편식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은 또 현지에서도 트렌드에 맞게끔 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HMR 시장, 이 가정 간편식에서 국내에서도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더군다나 또 이 HMR 시장 자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연평균 두 자릿수 이상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이런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도 이제 선두적인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은 이제 이달 말에 들어서 이제 그동안 이제 3,600억 원가량 투자한 이 생산 기지가 또 완공이 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규모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대략 한 10만 평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주 매출 품목이었던 뭐 햇반이든 컵반이든 또 냉동육의 생산량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나갈 계획이기도 합니다. 뭐 이에 따른 기대도 뭐 충분히 가져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 이슈를 또 뽑게 되자면은 이 베트남의 이제 신규 사료 또 이제 생산 기지도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준공을 했고요. 이에 따른 이제 베트남 관련해서 이 생물 자원 시장의 이제 공략 기대감도 이제 또 가져볼 수가 있죠. 그 밖에 뭐 바이오 부분 역시 뭐 중국 환경 규제로 강화로 또 이 기조 현상을 좀 경쟁사 가동률이 상승이 좀 제한되면서
이 반사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호재와 더불어서 이제 종목 역시 뭐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34만 2천에서 단기 목표가는 38만 원까지 또 손절가 31만 8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제휴재단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김영철 스타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다행히 시장 대비 오늘 장에도 좀 견조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뭐 통신주의 움직임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내년에 이제 뭐 5G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의 방어적인 성격이 조금 더 이런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7월 이후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7월 달에 23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27만 원대, 28만 원대이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뭐 이런 시장에서는 대안주 성격으로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3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출 감소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건 이제 선택 약정 25%, 요게 이제 예상보다 좀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 수령자에 대한 요금이나 요것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신규 요금제 효과가, 이거는 좀 효과가 적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매출단에서 좀 감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배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5G에 대한 부분들, 방어적인 성격의 주식이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뭐 통신 3사 중에서 SK텔레콤을 좀 탑픽으로 놓고 봐야 되는 이유는 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2019년도에 지주회사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4분기에 물적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이제 주주총회랑, 그 다음에 뭐 기관 승인 얻어서 지주회사 체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 기업 가치를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SK 그룹 자체가 M&A, 뭐 국내에서는 사실 뭐 M&A 규제라고 얘기를 해도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부의 영향 때문에 인수를 했던,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수를 했던 인수 당시에는 그 금액을 주고 저거를 인수를 하냐라는 시장 평가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몇 년이 지난 이후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룹사 측에서는 잘한 딜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ADT 캡슐 같은 경우에도 인수 이후에 실적 부분들이나 그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1번가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이커머스 시장에서 좀 약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선두지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주회사 전환 시에 충분히 좀 모멘텀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어느 정도 좀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35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6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상신 EDP입니다. 사실 오늘 개인적으로 시장이 조금 뭐 많이 빠진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좀 우려 내지 이제 조금 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기존 주도주였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전기차, 그리고 컨텐츠 업종,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에 거기다 이제 남북경협 정도였는데, 남북경협이야 뭐 내년으로 그 이제 뭐 이벤트가 좀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뭐 빠진다 치더라도,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제 같은 경우에 분명히 전기차 에코프로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어제 조정받고 오늘 조정이 세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기차 안 가면은 엔터주도 뭐 꾸준하게 갔었고, 서로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시장을 좀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 왔었는데, 이 부분들이 약간 뭐 주도주가 변하는 부분들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이 개인적으로는 있지만,
어쨌든 뭐 한 차례 정도 엔터주는 너무 세게 빠져가지고 지금 엔터 3사는 쉽게 손이 나가진 않지만 전기차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일부는 한번 담아볼만하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한 종목인 상신 EDP고요. 2차전지 캔 제작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증가되다 보니까 가동률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한공장 같은 경우가 16년도에 27%, 17년도에 49%, 18년도에 88%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에 중국 천진이랑 말레이시아 공장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80% 이상씩 올라오면서 실질적으로 매출단이랑 영업이익단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올해 이제 매출 한 60%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17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신 EDP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좀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좀 접근해 볼 만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2만원이고요. 손절가는 사실 15,000원 15,000원 예상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장에 부정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가는 14,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조금 억울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엔터 3사 쪽이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컨텐츠 업종 조정을 같이 봤는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6월 이후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래쪽으로는 9만원, 위쪽으로는 12만원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고 3분기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이 OTT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차별화된 컨텐츠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아람브라 공전의 추억 여기 이제 초록뱀 쪽에서 이제 제작을 해서 같이 이제 방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박신혜 씨는 워낙 그 드라마는 잘 선택하고 현빈 씨가 드라마 컨택하는 능력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명절 때 개봉한 영화 협상 나쁘지 않았거든요. 스코어로는 물론 이제 손익공기 넘기는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나리오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창걸도 일단은 배역을 가져와서 개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드라마 이슈가 부각이 되면 스튜디오 드래곤 하반기까지 좀 모멘텀이 좀 가능하다. 그리고 내년까지 드라마 라인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컴퓨터입니다. 게임빌이 이제 신작 게임이 상당히 좋으면서 단기간 주가는 이제 급등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일단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미스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 약간 패턴이 기술적인 패턴이라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흐름 패턴 자체가 게임빌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 게임빌 그 신작 게임 일본에서 이제 성공을 한 게 시장에서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다운로드 수가 올라가고 그 순위가 올라가고 인기 게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기대감이 없었던 게임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주가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컨테스트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 요게 생각보다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별로 없습니다. 시장에 기대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설령 이게 이제 흥행을 못하더라도 주가는 이 수준에 머물 거고 만약에 흥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게임들 같은 패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예약 10월 15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경부터 유럽 쪽에서 북미 아시아 지역 이제 순차적으로 출시를 하는데 이때는 기대감이 없는 보통 이제 게임주들이 그 신작 라인업이 향후 언제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때 한번 이제 움직임이 좀 있고 그다음에 CBT 그러니까 클로즈 베타 서비스에서 인기 있으면은 좋은 거고 그때 이제 주가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픈했는데 이제 안드로이드랑 그다음에 애플 쪽 거기서 이제 1위 찍으면 그때 또 한번 탄력적이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쪼그전하게 움직이면 그때 이제 모멘텀이 있는데 어쨌든 앞에 이제 그 부분들은 없다 손 치더라도 여기서 주가 이 기준에서 빠지지 않고 다운로드나 인기 이슈만 좀 부각이 되면 충분히 게임빌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요. 컴퓨터 지금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18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이게 13만 9천, 14만 깨지는 자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 좀 조정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것도 13만 7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인크로스라는 기업인데요.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NH엔터 그룹 쪽 플랫폼 해가지고 미디어 광고, 그러니까 동영상 광고 이쪽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국내에서는 사실 인크로스랑 그다음에 나스미디어 이런 쪽이 이제 성장이 돼 있어서 투자할 만한데, 그 중에서는 인크로스를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을 드리겠고요. 3분기 때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없지만 4분기 쪽이 성숙이거든요. 그래서 4분기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24,000원이고요. 순대가는 16,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로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 차바이오텍 접근해봤어요. 이성배 스타님 어땠습니까, 결과? 네, 차바이오텍은 손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동사를 추천드렸을 때 NK세포에 대한 이 대량 기술, 특허 취득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현재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지만은 연말에 있어서 관리 종목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있었지만은 아무리 이제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좀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좀 고스란히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저희가 단기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죠? 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 가운데서도 시장의 하락에 좀 이겨내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CJ제일제당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냉동식품 업체인 시언스 컴퍼니에 대한 인수 가능성도 높고요. 이에 따른 미국 시장에 대한 이 점유율 확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베트남 사료 공장까지도 조금 어느 정도 이 준공이 완료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까지 기대해서 놓고 봤었을 때는 시장 하락세 대비 지속적인 우상향을 좀 이어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안정적인 상승으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가격대가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이런 종목을 한번 담아보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CJ제일제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김영철 스타께서는 지난주에 코덱스 코스닥 150을 단기 접근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결과는 일단은 오늘 시장이 말해주듯이 결과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코덱스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단기적인 바닥은 찍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했었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갭매우기는 거의 다 끝냈었고 어제 오늘 이틀 빠지면서 다시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장은 또다시 변동성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주도주들 쪽에서 일단 차익실현이 저렇게 세게 나오는 건 기계적인 매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ETF 쪽에서 한꺼번에 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은 시장 자체나 아니면 종목 자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물론 ETF 자금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 그 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저희가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이번 주에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장중에 일단은 JYP 엔터랑 SM이랑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밑꼬리를 좀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보다는 확실히 밑꼬리가 조금 더 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쨌든 저 두 종목, 그러니까 엔터 3사 때문에 빠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시에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좀 많이 어지러운데 오늘 장의 특징주들 짧게 듣도록 하죠. 이성배 스타님 오늘 장 특징주 어떤 종목 짚으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특징주는 LG화학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장 초반에 이제 4% 이상의 상승세도 보이긴 했습니다. 시장이 좀 약세로 전환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간밤에 이제 국제 유가가 4.2%가량 이제 급락했습니다. 이란의 원유 생산량 축소를 사우디가 좀 보충할 수 있다고 이제 해석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하게 됐는데 오늘 장에 있어서 이제 화학주하고 이제 항공주들이 장 초반에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LG화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LG화학을 이 시간을 통해 말씀드렸을 때 또 이제 지지난주에도 이제 LG화학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동사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포커스는 유가 하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이제 최초에 추천드렸을 때 사실 유가가 이제 77불이었는데 이제 어제장이 들어서 66불까지 이탈하게 되면서 예상대로 굉장히 크게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화학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좀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납사 가격도 상승을 하고 또 원가가 상승한다는 특징이 있죠. 반대로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이에 따른 이제 스프레드가 좀 확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 하락도 좋지만 이 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모멘텀도 있는 종목입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발표된 이슈로 중국 난징에 또 이제 2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이 공장식도 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까지 놓고 봤었을 때 저는 이제 오늘 이제 LG화학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화학 이제 다음 달에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원활하게 방향이 좀 전개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화학 업종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어쩌면 좀 더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영철 스타께서 오늘장의 특징주 어떻게 짚어주시겠습니까? 오늘장 특징주는 엔터 선사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JYP 기준으로 지금 한 19% 장중에 20% 이제 넘게 조정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 크실 거고, 중간에 들어가신 분들도 고민이 클 거고, 또는 이 과거의 JYP 패턴, 그때 이제 박준현 씨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이때 아마 5월 2일이었죠. 이때 장중 낙폭을 기억하시는 분, 물론 이제 오늘 장의 낙폭은 그때보다 크지만 그때는 낙폭이 한 11%였는데 한 2배 이상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오늘이 매수를 해야 되는 기회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거래량이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사실 그냥 흔히 말하는 그 시장의 루머 또는 이슈로 이제 흔들렸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확실히 저희 기계적인 매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엔터주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아까 그 성신 ETP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쪽 흔들렸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의 워낙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전기차 쪽이랑 엔터 쪽에서 자금이 저렇게 세게 빠져나가는 패턴 또는 일시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패턴은 분명히 ETF나 아니면 자금 쪽 포트폴리오 변화가 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어쨌든 60일선을 장중에 깨는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 라인 정도까지 120일선까지 물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저 자리까지 오면 사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도 오늘 이렇게 빠졌는데 상당히 좋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에게는 그 라인까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하루 이틀 확실히 저점이 확인된 이후에 비중 조절을 통해서 가격 단가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엔터 3사가 가장 큰 시장에서 특징주로 뽑히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그러면 엔터 지금 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급락세가 지속이 될지,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력도는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계시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원래 밸류에이션 비싼 거는 누구나 알고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나오는데 시총 1조가 거의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부분들을 모두 다 용인해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일시적으로 작정하고 이거 비싸니까 이제 그만 사자라고 하면은 사실 그 누구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비싼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쉽사리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인데, 시장의 컨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 한해 시장 보면 사실은 그나마 그 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계속 갔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변동성이 있었지만 계속 갔고, 그다음에 엔터주들 갔고, 그다음에 남북경협주들 그 외에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기억나는 섹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간히 정유화학 최근에 움직였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대형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이야 이제 다 저점 깨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연말까지 만약에 흔히 말하는 메이저 자금들, 그러니까 ETF에서 펀드를 운영을 하던, 기관식에서 운영을 하던, 상업펀드건 다시, 그래도 진짜 시장에서 살게, 돈은 들어오는데, 일단 살게, 엔터, 그리고 전기차, 이거 내년까지 보고 우리 다시 한번, 배팅 들어가자,
라고 하는 거면은 다시 이런 종목들이 가겠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대안이 딱히 없거든요. 지금 대안이 있으면 야 이거 비싸니까 팔고 다른 쪽 가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뭐 상장 스토리야 뭐 산업 섹터 해가지고 만들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뭐 엔터 쪽이랑 그다음에 전기차 말고는 성장 스토리가 가시성 있는 성장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 섹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쪽으로는 들어온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당장 내일 수도 있지만, 당장 내일을 놓치더라도 조금 확인하고 가자는 부분들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가격대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 60일선 건드려놨기 때문에 121선 부분까지는 열어놓고, 또는 신규로 접근하더라도 그 가격까지는 내가 심리적인 부담감을 좀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투자자라면은 뭐 오늘장부터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120선까지 내려오는 그 레인지를 좀 이제 인내하기 힘드신 투자자라면 저는 확실하게 바닥 잡히고 나서 그때 들어가도 사실, 왜냐하면 워낙 성장성이나 올라갈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종목 한번 분위기만 바뀌면은 하루에 뭐 18%, 10% 움직이는 건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저점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돌다리는 좀 두드려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또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8455번님께서 재룡전기 종목 여쭤보셨습니다. 9,480원의 비중 25% 목표가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성배 스타님 어떻습니까? 네, 재룡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뭐 변압기하고 이제 뭐 개폐기를 이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이슈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고효율 변압기 부분에서 좀 내진이 인증 획득이 있었고, 뭐 이에 따른 기대는 뭐 지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제 좀 전기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밖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재룡전기는 이제 남북 견업주로 굉장히 좀 오래 큰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또 이제 개별 이슈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동사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모멘텀이 사실 좀 부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남북 견업주 자체가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아닌데요. 이제 경협주에 관련한 이런 이슈가 또 뭐 있다 하더라도, 정상회담에 대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주가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이제 이전과 같은 뭐 신선함이나 뭐 그렇게 큰 시세를 분출할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이 개별 종목, 보유 종목들이 실적이 유효한가, 또 이제 성장성이 있는가라고 놓고 봤었을 때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실적을 내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의 뭐 목표가보다도 이 반등 시 지금 대략 봤었을 때 한 15% 정도 이제 손실 구간으로 잡히는데, 매수가까지 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등 시 좀 정리의 기회로 놓고 삼는 대응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전기가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반등 시 매도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7170번님께서 리더스 코스메틱 여쭤보셨고요. 21,345원, 비중 10% 추매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김영철 스타님? 일단 뭐 비중 10%고요. 21,000원대인데 지금 뭐 13,200원이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 매수를 하되 단 12,000원 깨지면은 이 자리에서는 다시 뭐 추가 매수한 비중만큼 다시 줄이고 뭐 다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21,000원대까지 지금 올라오려면 상당 기간의 시간도 소요를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다 이렇게 썩 나이스한 움직임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그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왜냐면 뭐 화장품 섹터
좋냐 안 좋냐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어쨌든 뭐 이 종목 자체로만 놓고 보면 12,000원대 깨지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거고요. 12,000원대 지켜주면 어쨌든 리바운드는 다시 한번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2,000원 손절 라인 잡고 지금 가격에서 비중이 높지 않다라는 전제, 그러니까 10%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평단을 낮추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리더스 코스메틱에 대해서 12,000원 선을 꼭 지켜달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9981번님께서 포스코캠텍 66,50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 수익 구간이었을 때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다. 좋을까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게 이제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적 대략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매출액이 대략 뭐 3,461억 원, 또 이제 영업이익이 뭐 330억 원, 또 영업이익이 특히 전년 대비 비교했었을 때 대략 한 27%가량 이제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2차전지 음극재 관련해서 좀 실적 호조가 이 배경의 원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그 밖에 기존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이 수익성도 회복되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좀, 고가 이제 81,300원까지 도달했다가 좀 밀리는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이 부분은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좀 피로도라고 보고 있고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지 않고 어느 정도 좀 기간 여유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장 조정 또 이제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이 공포감보다도 홀딩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이전 고점이었던 81,300원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수급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들의 수급도 점차 유입이 되는 걸로 놓고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한 차례 지나가게 되면 재차 다시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목표가 81,30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캠텍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 0628번님께서 여쭤보셨고요. 53,000원의 비중 30% 전망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김영철 스타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전기차 종목의 대장주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은 보유를 해도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비중이 30%여서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뭐 좀 그렇긴 하지만 뭐 6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이 저는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엔터 쪽이야 사실 비싸다라는 부분들, 이제 고평가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전기차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엔터와는 조금 다르게 실질적으로 산업 자체가 글로벌하게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만 유독 커진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그리고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도 보유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머티리얼즈는 지금 보유 관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59,000원에 비중 20% 1866번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잠깐 이제 차트를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을 보게 되면은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 계속해서 뭐 손익 역시 이 전년 대비 굉장히 좀 크게 부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모습을 현재 이제 주가에서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일봉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연일 뭐 신저점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현재 뭐 주봉상 또 이제 월봉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하락가에 뭐 신저가에 계속해서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 주가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메이저 세력이라 불릴 수 있는 뭐 기관이나 외인들의 수급보다도 개인들만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매수가도 이제 59,000원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손절을 대응하기는 좀 늦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추가 하락 시 어느 정도 비중 확대의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그 가격대를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이전 저점이었던 이제 39,800원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격대를 좀 계산하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연결될 경우는 대략 한 뭐 3만 초반까지도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중을 대략 한 10% 정도 이제 확대하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저점 뚫고 내려오면 오히려 비중 확대를 해보시라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자, 셀트리온 종목 들어와 있습니다. 3843번님께서 27만원의 비중 15%. 사실 27만원이 얼마 전까지는 저점이었는데 지금은 저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철 스타님? 네, 사실 27만원 나쁜 가격은 아니죠. 셀트리온 27만원에서 25만원대, 26만원은 어쨌든 올 연초, 그리고 2월달, 그 다음에 5월달, 그 다음에 7, 8월달 거의 뭐 저점을 형성했었던 가격이 26만원대였는데, 그 자리를 어제 이제 갭으로 깨고, 오늘도 일단은 뭐 거래량이 일단은 뭐 나오면서 일단은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지분계 매각 이슈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셀트리온은 말씀드리기가 진짜 애매한 게, 사실, 올해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만 놓고 보면, 셀트리온 쪽은 공매도가 압도적으로 패배한, 그 시점이었거든요. 사실, 셀트리온은 항상 공매도 이슈가 많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고, 뭐, 회장 자체가 뭐, 공매도 때문에 뭐, 회사 팔아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이 시달렸었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는 공매도가 압도적으로 패배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시 저는 개인적으로 악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셀트리온에 붙어 있는 악령. 그게 다시 한번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뭐, 어제 이제 그 뭐, 딜 돌아간 것들, 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잠깐 문득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뭐 아니기를 바라야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자체가 어쨌든 뭐 미국 시장 쪽 승인에 대한 부분들, 그게 이제 최종 승인이 거의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던 부분들이어가지고, 그래서 27만 원대는 어쨌든 저는 다시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는 조금 뭐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시장 자체 흘러내리면서 이제 좀 내려왔다라고 이제 좀 보고 싶고요. 뭐 여기서 이제 뭐 양봉 하나 정도 나오고 나서 올라올 때 사실 25만 원을 못 넘기면 박스권 레벨이 분명히 좀 낮아졌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라올 때 25만 원 어쨌든 강하게 돌파하면은 27만 원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7만 원 매수가에 집중하시는 것보다 25만 원 이 가격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25만 원 넘길 때 어떻게 넘기는지, 혹은 거기를 넘기지 못하고 저항받고 다시 밀려 내려가는지, 이 부분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 25만 원 못 넘기면 저는 사실 15% 전략 매도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이 아니라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25만 원 가격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워낙에 중요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김영철 스타는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2분 남았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체크합니다. 코스피가 2094포인트까지 밀려 내려왔네요. 11포인트 하락 마감 예상이 되는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중에 2121포인트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쭉 빠져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2094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의 매도 물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기관만 사고요. 기관은 프로그램 매수, 금융투자 쪽에서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 3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빠지는데 SK하이닉스가 장 후반에 3%가 넘게 밀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무려 8%의 급락이 나오면서 22만 원대까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40만 원 위태위태한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현대차 보합까지 내려왔고요. SK텔레콤 하락, LG화학, 포스코, KB금융은 소폭씩 올라갑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699, 700선이 지금 붕괴가 된 상황입니다. 2.72%나 급락하는데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729에서 잘 달리나 싶었는데 한 번 부러지고 두 번 부러집니다.
장중에 반등 없이 2번 부러지면서 지금 급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603억 원, 기관 개인 사지만 지수 하락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빠지니까 같이 빠집니다. 6%가 넘게 급락하고요. 신라젠도 버티나 싶었더니 5% 급락 전환, HLB만 강보합이고요. CJENM, 포스코캠텍 모두 빠져내려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바이로메드 강보합, 나노스부터 지금 코롱 티슈진까지 전반적으로 약세인 가운데 펄어비스만 그나마 좀 버텨줍니다. 네,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장 후반에 급락세가 코스닥 쪽에서는 연출이 또 됐는데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백 스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글로벌 증시가 현재 뭐 동반 하락하고 있고요. 또 이제 수급상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면서 향후 전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좀 무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좀 상황이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뭐 이탈리아 재정안이 뭐 EU에서 부결도 됐고, 뭐 미중 무역 분쟁 관련 뭐 신냉전 가능성하고 국내 경기 지표 역시 계속해서 부진. 그밖에 뭐 최근 들어서 연기금, 공매도 금지 등 국내적으로 좀 악재가 계속해서 이제 지수가 이제 급락으로 이어 나가고 있고, 지지선으로 여겼던 이제 2100선 라인마저도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이탈한 채 이제 마감되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좀 시장의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도 남아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외인들의 좀 현선물 시장에서의 좀 지속적인 매도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로는 좀 지나친 하락에 대한 좀 반응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좀 미 중간선거에 대한 이 불확실성 등 몇 가지 악재가 좀 남아있는 이런 시장입니다. 지금 지수대에서 좀 추격으로 매도한다라기보다 좀 시장 반등을 좀 차분하게 기다리신 다음에 이후에 좀 반등 시점에서 보유하셨던 종목들의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는 이런 좀 리스크 회피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리뷰 그리고 향후 장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성배 스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0.4% 밀리면서 2097.58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상황 더 안 좋습니다. 2.74%나 급락하면서 결국에는 700선 지키지 못하고 699.29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원 30전 내리면서 1132원 3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 글로벌 이슈들 짚어드리는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시장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던 하루죠. 상당히 투자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시장을 일단 오늘 장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하고 대만만 하락을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 모습은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할 때 시장에서 버텼던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오늘은 오히려 주가가 반등 가능성 있는 지점에서 시장을 누르는 그런 상황이 특징이었고요. 세 번째적으로 시장의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시장을 압박했다. 재미난 것은 뭐냐면 지금 요 근래 시장의 모습은 제가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었죠. 이 프로그램 매수를 보면 이제 차익과 비차익인데 차익은 일반적으로 기관이 많이 사용을 하고요. 비차익은 외국인이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비차익은 매도였습니다. 근데 차익은 매수였죠.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 부분, 지금 현재 이 모습 보시면 차익과 비차익을 한번 제가 띄워놔 봤습니다. 차익과 비차익의 모습을 보시면 1시부터 13시, 요 지점이죠. 그러니까 요 지점 보시면 이제 13시부터는 이 비차익과 차익이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향 올라가죠.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비차익이 매도였던 것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을 방어를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땠습니까? 검은 선인데요. 5$ 갔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이 이 수급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거래소의 모습을 보시면 수급적으로는 그 기관은 샀는데 그다음에 보시면은 외국인은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면은 기관은 빨간색으로 샀고 외국인은 매도. 그렇다면 현물만 외국인이 매도해서 시장을 눌렀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비차익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순매도를 하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수급, 비차익과 차익이 같이 매수로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가는 그걸 따라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은 가지 못했다. 그렇다면 내일을 준비하는 게 아닐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모습을 보면 제가 어저께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2118포인트, 지금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만약에 상승을 하려면 사상 확인식 매매를 해야 한다. 자, 그 지점을 제가 2118포인트 정도는 한번 봐라라고 했는데 오늘 재미난 게 시초가가 2118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장중고가가 2121포인트였는데 시장에서는 연중 최저점까지 갔다 오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포인트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주들이 대체적으로 하락했죠. 셀트리온 같은 게 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오늘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일단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떤 모습일까? 왜냐하면 급락일 때 버텼던 종목들이 약간 흔들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시장 발목을 잡을 것이냐 아니냐 이걸 또 확인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안 가고는 시장에 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적으로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일목균형표상으로는 후행 스팬의 연장선, 이 지점과 요즘 연장선에 지금 와 있습니다. 주가는. 근데 제가 차트를 보여주시면 일반적으로 요 지점에서 지지를 주던가 혹시 밀리면 이 하단선 38,800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쭉 하는데 121선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선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주가가 더 밀려서 38,800원까지 밀리는 상황이라면 주가는 하락 조정에 더 남아있는 거죠. 국내 코스피는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세 번째 바닥으로 인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반등 가능성도 열려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위치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삼성전자는 알려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한번 보면요. SK하이닉스는 제가 후행 스팬으로 여러 가지 연결을 해봤는데 하락체가 남아있어요. 조금씩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시장의 주도로 버텼던 하락체에서 버텼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실은 아직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두 종목이 반절을 가져와야 코스피가 상승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700포인트가 무너졌지만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미국의 레리 커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NEC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즘 트럼프의 대변인처럼 발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주가 하락이 사실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우려 때문이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또 하나의 발언이 뭐냐면 얼마 전에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게 되면 극적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겠나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뭐냐면 미국장의 하락이 정말 민주당 승리의 우려 때문일까요? 커들러는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성장 정책은 피지 못할 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때문에 사실은 이 주가가 빠지냐라고 저한테 물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무역 분쟁이 결국 국채 금리를 올리고 글로벌적으로 이슈를 안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커들러는 지금의 뉴욕장 하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역 분쟁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부인하는 발언. 사실 이 발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와야만이 사실은 시장의 반등 가능성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부인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우회적으로 해석합니다. 설마 장기전으로 가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내년 초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10%에서 25%가 상향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 얘기는 투심을 깨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투심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시장은 상당히 혼란을 겪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미국 시장의 모습이고 그것은 결국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커들러가 트럼프의 대변인처럼 발언하면서 시장을 흔드는 그런 과정일 거고 어떻게 보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결국에서는 어떤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회적으로 해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죠. 기술적으로 보면 다우 차트의 일봉인데요. 제가 이제 수급을 좀 빼보겠습니다. 이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요 밑에서 월봉인데요. 한 6개월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쫙 끌어올려서 이전 고점까지 갔다가 쌍봉의 모습을 그리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제가 아마 어저께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쌍봉이 나왔던 시점이 2008년도에 있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쌍봉이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11월 달에. 근데 그 이후에 쌍봉이 없었어요. 근데 그 쌍봉도 일봉에서 나왔습니다. 월봉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려올 때 월봉상 쌍대 캔들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밀려서 리만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는 데까지 그래서 6,500까지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월봉에서 쌍봉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쌍봉의 음봉 여기서 보시면 양봉 주고 음봉이 이 양봉을 다 메워버리는 상황이 나왔었죠. 지금도 역시 양봉이 3개가 나왔는데 양봉을 다 메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맥도날드가 아니었으면 맥도날드 실적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어저께 2점 몇 프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나마 미국 시장을 받쳐줬던 맥도날드 실적이 미국 시장을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결국 월봉 상태로 본다면 24,000 정도 요 지점 지난번 6개월 동안 놀았던 이 지점에서 지지력 테스트에서 실패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실 지금 미국 시장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에 현재 관점이고요. 이걸 이제 주봉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죠. 주봉을 보면 사실 이 주봉이 굉장히 어려운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음봉, 양봉,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또 올라오는 60주선, 파란색 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 가능성, 양운 상단에서 지지력 테스트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이제 후엑스팬이 캔들과 이격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봉이, 그러니까 캔들 한 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후엑스팬이 여기를 벗어나야만이 방향성이 나와요. 아니면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지. 급격하게 상승할수록 재료가 있느냐? 예, 일단 포인트를 잡아야 되죠. 근데 그 포인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
후행 스팬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에 와서 지금의 이 자리, 아까 월봉사고로 만들었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 자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빠진 거예요. 이 국채금리가 요 당시에 2.9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빠진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무역분쟁입니다. 무역분쟁 후에 즉 국채금리가 3%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기만큼 못 내려왔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덜 빠졌을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결국에 가서는 미국과 중국이 협상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것이 뭐 커들라가 말처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이 아닌 실제로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일본도 오늘은 좀 봐드릴까 싶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이평선 보신 분은 이거 바닥 아니야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일목으로는 조금 더 시간을 보자. 왜냐하면 후행 스팬에 갈 수 있는 공간이 이쪽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나 가격 조정에 시간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를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 결국 내일의 전략인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18포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초가에 2119였죠. 종가 장중고가는 2121. 근데 지금 끝난 지수는 2097. 그럼 장중 저점을 찍고 내려온 상황인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저는 일목균형표상으로는 반전이 있을 수 있는 구간으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2118포인트가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되는데, 요 선을 안착해서 거기서 최소 이틀 이상을 버티던지 아니면은 바로 곧바로 2, 3일 올라서 2118포인트 올라서 2150 정도까지 가는지,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을 구사해보는 것이 현명할 것 같고요. 지금은 여전히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동석의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